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국의 주식을 이끌어가는 그 테마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거기서 또 대장주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왜 대장주를 자꾸만 보게 되면요. 한국 주식은 테마로 움직입니다. 즉, 짧은 기간에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그 여력을 보여주는 게 바로 테마인데, 테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2025년 4월 달에 이런 테마군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 중에서도 분명히 강한 테마가 있고 약한 테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테마는 그냥 일반적인 테마라고 보는데, 거기서 더 강한 테마를 보려면 거기에다가 시장 주도 테마를 이야기해서 테마 중에서 제일 강한 놈이라고 한번 우리가 명명을 해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그 시장 주도 테마 안에서도 대장주를 잡으면은 더 큰 수익이 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걸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과거를 알아야지 또 다시 새로운 테마들이 만들어질 때 또 그의 대장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주가의 흐름을 알고 우리가 또 그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매매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4월 14일 날 제가 이렇게 펼친 이유는요. 여러 가지 테마군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그 대선 주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AI 관련주 정책주로 해가지고요. 포바이포를 비롯해서 상한가가 무려 무더기로 나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수급이 몰려가지고 한쪽으로 몰빵된 이런 테마를 우리는 주도 테마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대장주들 우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제가 하나하나 좀 같이 옆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앞으로의 시장 주도 테마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포바이포부터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주식은 제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요한 가격이 이탈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시세는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때가 제일 강합니다, 사실은. 눌렀다가 뚫어 올릴 때가 제일 강합니다, 일단. 자, 그러면은 4월 달에 강하게 시장을 주도한 테마가 움직였는데요. 바로 여기 이전에 요 상한가, 그리고 4월 달에 요런 4월 달에 요런 상한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런 상한가를 만들기 전에 벌써 이 앞전에 그런 좋은 그런 매수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를 미리 줘요. 즉 뭐냐 하면 1차 상승 바닥권에서 충분히 눌러서 1차 상승을 할 때는 별로 그 어떤 이슈로 움직이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정확한 이거는 이런 테마야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1차 상승 이후에 나중에 한참 이제 오르면서 이제 분출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차트를 보면서 미리미리 선점을 해야 되는 그런 매매를 하는 게 사실은 맞다라고 보여줘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포바이퍼가 주요 가격 이탈, 그리고 고점이 계속 떨어집니다. 네, 이때는 일단 하락이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 멈추고요. 자, 이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해야 되는데요. 여기 상한가가 보이시죠? 점으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단단 아주 짧은 단봉이 캔들들이 계속 저점을 고점을 이타면 떨어지다가 드디어 돌파할 때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이 중소형주들은 장대 양봉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 5일선을 처음으로 이탈하는 요런 자리까지 최고점부터 15% 가격의 조정을 한번 간단하게 주는 자리를 한번 볼게요. 네, 대략 한 이쯤 되겠죠. 15% 가격의 조정 엔드, 그리고 5일선 이탈한 첫 번째 캔들에서 우리는 1차적으로 한번 종가를 들여다볼만 합니다. 이런 자리를 매수를 하면 이 단봉 캔들들 움직이고 다 변동성이 강해지죠. 하나, 둘, 셋, 넷, 4일 만에 무려 77%, 그리고 또 4, 5일 만에 25%, 그리고 다시 한번 49% 며칠 만에 이렇게 강하게 아래 위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근데 15% 가격 조정 그리고 5일선 이탈하는 요 정도까지 오면요. 변동성 가운데서 누르다가도 다시 한번 세게 튀면서 큰 수익을 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게 시장 주도 테마, 그리고 대장주일 경우에는 더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자리에서 벌써 매수를 했을 경우에 그죠? 하나, 둘, 셋, 넷, 5일 만에 5일 만에 벌써 한 12% 정도 이렇게 수익권을 주고요. 이 고점까지 아니더라도 이전에 두드렸던 요 자리까지도 그죠? 이 자리까지도 무려 15% 정도의 수익권을 줍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오빠 매매, 시장 주도한 테마 대장주 오빠 매매 가능하다라고 보고, 자, 그리고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또 세게 돌파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여기는 1차 상승의 눌림, 여기는 2차 상승이죠. 네. 누가 봐도 여기를 뚫어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볼까요? 고점부터 5일선을 처음 이탈한 요 캔들이죠. 고점부터 최고점부터 15%,
가격의 조정이고요. 자, 이번 2차 상승부터는요. 5일선이 아니라 힘이 없이 쭉 밀리면서 11선까지 이탈하는 것을 봅니다. 고점부터 10% 11선까지 힘없이 반등 나오지 않고 힘없이 쭉 이탈 요런 자리까지 우리가 기다렸다가 매수할 경우 그 다음날 플러스 4% 이렇게 짧까 보이지만요. 이게 4%의 수익을 줍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기다리면은 다시 한번 10% 정도의 수익권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짧게 바로 다음날 빡 튈 때 이런 매매가 사실은 굉장히 유효하다. 이렇게 한번 봅니다. 자, 그러면 3차 상승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고 난 뒤에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이거 하나의 매집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이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시장이 이거 이제 강한 테마입니다라는 걸 정확하게 이제 딱 보여줄 때가 요때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날아갑니다. 요걸 한번 관심 있게 좀 보면은 상한가를 계속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 연속 동작으로 봐야 될까요? 어쨌든 뭐 3차 상승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네, 1차, 2차, 3차. 자,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고점부터 5일선을 처음 이탈한 캔들부터 15% 가격의 조정, 엔드 이버데든 11선을 처음으로 이탈한 캔들입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요거에서 한번 우리가 들이대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기는 버텨주는 자리고 11선이 올라와 줬기 때문에 매수의 자리죠. 그래서 요 자리도 매수의 자리이긴 하나 이런 자리가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이 자리가 살짝 이탈되는 음봉이 나오는 자리, 살짝 종가상 살짝 깨지는 자리를 한번 기다려 보는데요.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으로 툭 깰 때 기술적으로 잡아서 퉁 튀어오르는 이런 자리를 매수를 하면 단기적으로 수익이 납니다. 이게 이제 상한가를 수익을 냈네라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단기적으로 튀면서 수익을 줬네. 짧게는 3%, 많게는 한 50% 정도 수익을 줬었던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x4는요. 이게 시장을 주도하는 그냥 테마가 아니라 시장을 주도라는 테마 플러스 그 중에 대장, 네, 그런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1차, 2차, 3차 상승 모두를 다 수익을 주는 그런 구조를 줬습니다. 오를 때는 시원하게 상한가, 돌파할 때 상한가, 돌파할 때 상한가예요. 그만큼 상상상 거의 뭐 퍼펙트한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옵니다. 그럼 이 뒤로는 어떻게 매매하면 될까요? 네, 요 뒤로는요 사실은 고점부터 빠샤 매매 기준분이 가능하죠. 40% 가격의 조정을 처음으로 주는 자리 이탈 나오고 난 뒤에요. 그리고 이 저점의 신저가에서 시가를 형성한 장대 양봉이 14% 이상의 캔들이 나오면요. 자, 요겁니다. 요거면은 자, 요 캔들의 시가를 처음으로 두드리는 요 나우바리 안에 이렇게 선을 그어두고 처음으로 여기를 두드리는 자리를 한번 봐요. 처음으로 이 돈이 들어오면서 잠시 하락을 멈추는 자리, 요 자리를 처음으로 이탈한 종가에 1차 매수 반등하면 익절인데요. 누르면은 15%에서 2차 매수를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경우, 하는 경우 평단은 이쯤 되고 튀면서 10%, 뭐그 정도까지 수익을 주는 그런 구간을 줍니다. 이게 빠샤 매매 기준이고요. 이 빠샤 매매 기준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하락의 추세 가운데서 돈이 들어오고 눌림 줬을 때 매수. 그러니까 눌림을 줬을 때 여기보다는 바로 기술적으로 바로 이렇게 2, 3일 안에 이렇게 눌러지면 단기적으로 슈팅 나오면서 수익을 주는 이런 구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빠샤 매매 기준 보고 사실 이야기 안 해도 되는 이런 건데 왜 이거를 잠깐 언급하고 가냐면요. 이렇게 강하게 대장주 그리고 상한가를 여러 번 치는 애들은요. 빠샤 매매 기준봉이 나오는 경우 수익을 99%를 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은 또 다시 또 그 다음으로 4x4와 함께 DSC 인베스트먼트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DSC 인베스트먼트. 자, 시장을 주도한 테마의 오빠 매매, 빠샤 매매, 그리고 십바 매매 다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이탈 나왔었고, 뭐 이때는 아니죠. 실제로 이제 상한가를 치면서 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정책주로 이제 움직인 자리는 이런 자리입니다. 주요한 가격대가 이탈되고 난 뒤에 고점부터 쭉 이렇게 밀립니다. 삼각의 수렴. 그리고 이 하락의 추세를요. 이거를 뚫어내는 흐름이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두드리다가 드디어 뚫어내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매물대를 돌파해야 되겠죠. 이 매물대를.
요걸 좀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이 매물대를 돌파해야 되는데 어떻게 돌파하냐? 한 방 찍고 두 방 찍고 세 방을 찍고 이 자리가 강한 매물대인데요. 이 자리를 어떻게 돌파했냐면 상한가로 세차게 돌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은 역시 돌파를 할 때 매물대를 돌파할 때 애매하게 돌파하는 게 아니라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된다. 즉 또 단봉의 캔들들이 힘없이 움직이다가 장대 양봉이 강하게 터지면은 짧은 시간에 무려 87% 그리고 눌림을 줄 때도 25% 그리고 튈 때는 또 많이 튀는 이런 변동성의 구간 이런 자리를 잘 이용하면 눌림에서 우리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5일선 처음으로 이탈한 자리가 여기에요. 그러면은 이 고점부터 대략 이 고점부터 15% 가계 조정이죠. 네, 여기 요걸 조금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일선 처음으로 이탈했죠. 그러면 이 고점이 아니에요. 이 고점부터 15% 가격의 조정을 좀 주면은 이때는 조금 가격에 메리트가 있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선을 그어 보니 아쉽게도 이 매수의 자리를 안 줬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더 튀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이제 1차 상승으로 봅니다. 쭉 당겨가지고 눌림 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장대 양봉으로 2차 상승을 만들어 줍니다. 2차 상승. 왜냐? 이 고점을 두드린 자리를 장대 양봉 거래가 실리면서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2차 매수에서 2차 눌림에서는요. 우리는 10바 매매를 해 봅니다. 고점부터 15% 가격의 조정. 그리고 이번에는 이 빨간색 선이 11선을 반등 없이 꾹 누른 자리를 매매를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종가상으로 우리가 들이댈 만한 자리입니다. 1차 눌림은 여기서 매수의 기회를 안 주고 올렸지만 2차에는 눌림을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무려 23% 정도 수익을 줬으니까 우리가 짧게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줬었습니다. 그래서 2차 매수에서 우리가 큰 수익이 났었고요. 자, 좀 밀리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매물대를 하나, 둘, 셋,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하는데 힘이 없이 돌파했어요. 슬금슬금. 그러다가 드디어 꽝 한번 터뜨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큰 힘을 냈었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3차 상승을 보고 3차 상승을 보고 이 눌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5일선 처음으로 이탈한 캔들이 여기서 만들어졌고요. 고점부터 15% 조정 앤드 반등이 세게 없이 쭉 밀리면서 11선을 처음으로 훼손한 캔들에서 종가 배수를 하면 10바 매매를 하면요. 바로 다음날 이 윗꼬리가 3% 그리고 그 다음날 요 자리까지 대략 뭐 다음날까지 한 4.5% 거의 5% 가까이 이런 수익을 줍니다. 그래서 1차 눌림에는 매수의 기회를 안 줬지만 2차 익절, 3차 익절하면서 시장 주도 테마 플러스 대장주 격의 종목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궁금하신 게 있죠. 그러면 4x4랑 DSC 인베스트먼트 둘 중에 누가 더 대장입니까? 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합니다. 자, 1차 상승부터 해가지고요. 이 고점까지 3차 상승 꼭다리까지 얼마나 많이 올랐냐를 보면은 대장주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DSC 인베스트먼트는 230% 올랐고요. 자, 그럼 4x4는 얼마나 올렸는지 보겠습니다. 자, 4x4는 바닥에서 1차 상승 바닥에서부터 469%가 올랐어요. 그러면은 대장은 역시 4x4가 되는 거고요. 4x4는 눌림을 줬을 때 익절 마찬가지 DSC 인베스트먼트도 눌림을 줬을 때 익절은 하나 둘 중에 똑같은 자리가 오고 똑같은 위치가 오고 똑같은 매수의 자리 왔을 때 어떤 거를 매매하면 될까요? 당연히 1등 주인 4x4를 매매하는 겁니다. 같은 서울에서 강남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생들 전교에서 가장 잘 공부를 하는 애들 중에서도 한국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 중에서도 전교 1, 2, 3등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교 1, 2, 3등 중에 1등 우리나라에서 최고 강한 놈을 우리가 선택했을 경우에는 수익이 날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TS 인베스트먼트도 상한가인데요. 한번 볼까요? 네, 시간이 좀 걸리지만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이제 좀 풀어드리고 공부하는데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한 번 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S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자, 4월 달에 같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움직였던 그 테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한가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런 자리 앞자리가 벌써 하나 있죠.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 그리고 난 뒤에 무너집니다. 시장을 계속해서 강하게 움직이는, 영원히 상승하는 종목은 없다라고 보시고요. 테마가 형성되면 이런 변동성이 강할 때 우리가 짧게 짧게 수익을 계속해서 챙겨나가는 그런 전략은 저는 상당히 유효하다. 왜? 시장이 주도한 테마들은 강하게 움직이면서 우리에게 수익을 늘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쭉 미끌립니다. 쭉 미끌리고 이 쌍바닥을, 뭐 쌍바닥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하겠지만 어쨌든 쌍바닥을 돌파하는 장대 항봉, 윗골이 크게 치면서 눌렸지만 이번에는 강하게 18% 강하게 돌파가 나옵니다. 자, 1차 상승이죠. 그리고 첫 번째 상승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첫 번째 상승이 5일선 따라서 계속 가다가 처음으로 5일선 이탈이 나왔어요. 그러면 바로 직전에 최고점부터 15%의 가계 조정이 좀 눌리는 자리 기다려 봅시다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힘없이 쫙 밀리면서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1차 매수가 진행이 되고 시간이 좀 걸리면서 얼마나 빠졌나요? 무려 7% 정도 빠지다가 여기서 이제 대략 한 4.6%, 그러니까 단타로는 충분히 이제 매수해서 수익을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줍니다. 그 구간 주고 눌렸다가 이런 매물대를 또 다시 상한가로 돌파하면서, 이때는 이제 나는 정책주야, 정책주가 이렇게 돈이 한 곳에 다 쏠렸어, 그러면서 강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매매해야 되겠죠. 당연히 고점부터 튀어고 5일선 쭉 처음으로 밀린 자리부터 15% 가격의 조정, 그리고 이번에는 뭐예요? 2차 상승이니까 2차의 눌림은 11선 이탈, 고점부터 반등이 세게 나오지 않고 쭉 밀리면 11선까지 땡큐, 좋습니다. 네, 여기서 매수를 하면 바로 다음날 2.8% 살짝 수익권을 주고, 그 다음날은 4%, 그리고 그 다음날은 24%를 주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들 역시 이런 윗꼬리를 윗 상단을 두드리면서 돌파의 시도, 3차 상승까지도 여력을 좀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뒤로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네, 이만큼 누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버티고 있는 거, 그걸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어쨌든 이런 첫 번째 변동성에 강한 자리들, 첫 번째 변동성에 강한 자리들, 이런 자리들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나, 이 변동성이 끝나고 난 뒤 여기서 이제 여기 뒤쪽, 그리고 여기 뒤쪽을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 구간에서만 좀 구간 매매를 하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요거를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차 상승은 이 매물대를 두드리면서 꽝꽝꽝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5일선을 처음으로 이탈하는 바로 직전 고점부터 15%,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11선까지 힘없이 누르는 자리, 반등 없이 이 에너지가 분출되지 않고 꾹 누르는 자리에서 우리가 11선 이탈하는 요 캔들에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다음날 6% 강한 급등 나오면서 수익을 줍니다.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계속해서 이런 수익을 주고 이거 수익 좋죠. 요것도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수익 주고 수익 줬습니다. TS 인베스트먼트는 바닥권 1차 상승부터 고점까지 216%니까요. 얘가 이제 3등주죠. 216% 3등주고요. 그리고 세 번 다 수익을 줬습니다. 그리고 DSC 인베스트먼트는 230% 조금 더 오르면서 2등주 마크를 했고요. 그리고 1차 상승에는 매수의 기회를 안 줬지만 2차 10바, 3차 10바를 수익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x4 큰형님, 얘가 바로 1등이죠. 저점부터 469%를 날아가면서 1차 매수 수익, 2차 매수 수익, 2차 눌림 수익, 3차 빠샤 매매 수익 해서, 자, 4x4 3번 수익 주고요. 그리고 DSC 인베스트먼트는 2번 수익 주고, 그리고 TSC 인베스트먼트도 눌림 줄 때마다 3번의 기회를 다 줬었습니다. 자, 이게 이런 성공률들이 굉장히 강하죠. 왜 그러냐면요, 변동성 강하죠. 시장 주도 테마죠. 심하게 기술적인 차트의 눌림, 가격의 눌림을 세게 줬을 때는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런 기술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이보다 더 많은
주가 흐름들, 그 테크니컬한 그런 자리들, 시장을 주도한 테마들 위주로 여러분들과 계속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가는 그런 매매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제 노하우를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 저도 응원합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